안녕하세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 19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19번 쉬어서 넘어가고요. 20번 쉬어서 그냥 19번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설명 간단하게, 20번도 간단하게, 또 21번, 22번, 23번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지역의 생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시행 주체와 방법에 따라 상향식, 하향식으로 구분이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쉬운 내용들이죠? 당연히 1번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시행 주체와 방법에 따라 상향식, 하향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건데, 상향식이라 함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위에 요청을 해서 위에 변화를 이끌었을 때 상향식이라 하고요. 혹은 하향식이라 함은 위에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시켰을 때를 하향식이라 해요. 이러한 주체와 방법에 따라 상향식 지역 개발과 하향식 지역 개발이 있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20번, 화석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석 에너지는 1번 보세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화석 에너지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석유는 18세기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이었다. 아니죠?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으로 사용합니다. 석탄이 가장 가공하기 쉬운 형태였어요. 18세기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20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거치면서 석탄 사용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석유가 가장 많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발전된 거고, 천연가스는 맨 마지막에 발전됐어요.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가스의 형태예요.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퍼져 있는 거를 모아서 액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액화시키는 기술 자체가 옛날엔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비교적 21세기에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나중에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석유랑 천연가스인데 더 많이 사용하는 거는 현재 아직까지는 석유고, 천연가스는 아직 뭔가 기술 개발 단계, 거의 다 개발이 됐지만 조금 더 보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유는 18세기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이었다. 아니죠. 석탄입니다. 석탄은 주로 자동차와 비행기의 연료로 사용된다. 자동차와 비행기의 연료는 석탄이 아닙니다. 석유로 사용하고요. 천연가스는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액화 기술이 발달하면 천연가스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증가하고 있답니다. 옳은 거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요. 21번, 다음 중 지도에 표시된 A와 B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과 가장 관련 있는 환경 문제는, 자, A와 B는 차도와 아라레입니다. 아라레는 내륙 지방이 있는 바다라고 하거든요. 뭐 호수다, 아니다, 바다다 라고 말이 많긴 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아라레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 분명히 뭐 땅이 있는데 중간에 바다가 있거든요. 근데 또 바다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줄어든대요. 왜 줄어들까요? 당연히 뭐 황폐화가 되고 사막화가 되기 때문이겠죠. 답은 2번입니다. 스모그는 독가스라는 의미예요. 현재 베이징, 중국 쪽에서 많이 스모그가 있죠. 거기에서 내뿜는 유해가스와 또 수증기가 만나면서 가라앉아서 사람들의 호흡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치명적이고 유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번 산성비 맞으면 머리 벗겨집니다. 4번 폐기물 투기. 폐기물 투기는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현상이에요. 다음 22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식량 자원은 제가 여기서 포인트 잡아드리고 갈게요. 재배지역 어디입니까? 아시아의 충적평야 지역이래요. 일단 아시아예요. 충적이란 토지가 쌓이는 평야 지역이고요. 충적평야는 일반적으로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양 비율이 높은 좋은 작물을 키워낼 수 있죠. 특징,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 인구 부양력이 높음. 바로 나와있죠. 생산량이 많다. 조그만한 토지에도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를 조금 더 많이 부양하고 많이 먹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국가별 생산 비중. 좀 웃기는 게 중국은 보면 안 되는데 중국은 밀도 높고요, 커피도 높고요, 쌀도 높고요, 다 높아요. 그냥 중국은 어떤 거는 높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 인도에서도 재배가 되고 베트남, 미얀마, 타이, 즉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된다는 건데, 동남아시아에는 삼접평야라고 충적평야의 대표적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비가 많이 내린다. 비가 많이 내려야지 쌀이 재배될 수 있거든요. 자, 1번은 밀이고 2번은 쌀이고 3번은 감자고 4번은 옥수수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밀 같은 경우는 서양, 조금 더 물이 적어도 기를 수 있는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는 중국도 많이 재배하지만 미국과 캐나다가 가장 광활한 영토에서 거기는 헬기 타고 물 뿌리더라고요. 헬기 아니면 완전 큰 스프링클러 그걸로 해결을 하던데 뭐 서양의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감자. 감자는 원래 아프리카에서 유래가 돼서 남미 쪽에서 많이 먹고 지금은 유럽의 아일랜드라는 지역에서도 엄청 많이 먹어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감자를 하도 먹어서 감자병이 한번 돌았는데 먹을 게 없다 보니 감자만 먹고 살아서 감자가 없어지니까 다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일랜드 대기근이라 하죠. 그런 상황이 있을 정도로 뭐 그렇답니다. 4번 옥수수. 옥수수는 뭐 남미를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안데스 산맥에서 길러지는 작물인데 오늘날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기릅니다. 잘합니다. 미국이 또 광활한 영토에다 또 비행기를 쓰더라고요. 2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원의 특성은 자원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원의 특성 그냥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찍찍이. 재밌어요. 자원의 특성은 일단 네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자원의 특성 1번, 2번, 3번, 4번. 가변성, 상대성, 현재성, 그리고 하나가 유한성입니다. 가변성이라 함은 가공이 형태가 편하다는 거예요. 형태가 변화할 수 있다, 가능하다, 변화가 라는 의미인 건데 뭐 석유를 저희가 바로 그 원유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한 5가지 형태로 분리를 해요. 그리고 그것마다 이름이 달라가지고 등유, 뭐 휘발유 그런 걸로 사용하는데 이거의 형태에 따라 또 들어갈 수 있는 뭐 비행기에 넣거나 자동차에 넣거나 아니면 디젤 차에 넣거나 그러거든요. 이러한 형태가 변화가 쉽다라는 의미에서 가변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상대성이란 건 지역 혹은 시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뭘 생각해볼까요? 다이아몬드. 미국인들이래요. 유럽인들이 남아메리카에 침범을 해서 원주민들에게 약살이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 원주민들은 초콜릿을 주면 다이아몬드가 꼭 안 되더라도 보석 같은 걸 나눠줬다고 해요. 이들에게는 보석은 그렇게 귀중한 가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초콜릿보다 낮은 가치였지요. 초콜릿을 주니까 훨씬 그게 맛있어. 그게 더 좋은 거여서 준 겁니다. 이것처럼 광물의 자원, 즉 광물 자원도 지역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는 뭐 저희가 계속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인데 지금은 석탄을 사용하지 않아요. 석탄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인데 옛날에 18세기의 석탄은 상당히 그것만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상대성을 가진다는 의미고요. 세 번째, 현재성이 가장 솔직히 저는 자원 특성 중에 잘 드러나는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석유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아프리카,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니? 레반트 지역? 다른 용어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레반트 지역이라 하는데, 레반트 지역이라 하면 뭐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이거든요. 석유는 이쪽 지역에서만 나요. 한 땅에 있을 제자, 편향될 편자 해가지고 한 땅에 편향돼서 존재한다는 의미인 건데, 석유가 딱 그런 예시죠. 자원의 특성입니다. 이한선, 자원은 모두 매장량이 정해져 있어요. 석유도 50년 내로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게 또 자원의 특성입니다. 자, 보면 자원은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치우쳐 분포한다. 특히 석유는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페르시아만 연안에 집중되어 있다. 페르시아만이 뭐냐면요, 아라비아 반도 바로 앞에 있는 바다예요. 뭐 아라비아 반도라고, 아라비아 해, 아랍해라고도 부르는데 아직도 논란이 많은, 명칭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땅인데 페르시아 해라고 적어놓으셨네요. 자, 이거는 편제성입니다. 다음 장 넘길게요. 24. 다음에 설명한 지역은 지구의 흑파로 불리며 산림 자원뿐만 아니라 광물, 토지 등 엄청난 자원을 지니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로 열대림이 축소되고 있다. 지구의 흑파라 불린대요. 그리고 또 대규모 개발로 열대림 축소, 열대림이 있다는 거예요. 산림 자원도 있고. 자, 북부유럽이라 하면 노르웨이, 덴마크, 그린란드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석유도 많고요. 또 해산물, 특히 연어, 뭐 기름진 고등어 같은 생선들이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이고요. 사헬지대는 사하라 남쪽을 의미합니다. 사하라 남쪽은 아프리카가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너무 잘 그렸다. 근데 여기가 적도지방이라 상당히 덥고 건조하고 사하라 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하라는 참고로 사막이라는 무슨 거지? 헬라? 하여튼 사하라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남쪽 지대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사헬 지대라고 불러요. 3번 아마존 강 유역,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쪽에 있는 거고, 이거가 바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현재 산소 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4번 중국의 고비 사막. 중국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대충 너무 못 그렸는데 이 정도가 동남아시아 지역이고요. 여기가 우리나라고, 일본은 일부러 그리지 않습니다. 여기가 중국이에요. 이만해요. 그리고 여기에 몽골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지역이 러시아예요. 근데 여기 사이에 사막이 있어요. 이 사막의 이름을 고비 사막이라 하는데, 몽골의 남부와 중국의 북쪽에 있는 사막으로 상당히 형편하고 저희가 흔히 가장 여행 가면 바로 만나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막 중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고비 사막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25번이 사실 가장 말씀드리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22번도 사실 23번이었나요? 22번이었나요? 22번도 되게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근데 23번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25번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모든 시험은 만만하게 봐서 안 됩니다.
자, 문제부터 읽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의 통과를 막아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해준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유해 자외선이 유입되어 생명체를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기업을 채택하였다. 자, 1번, 2번, 3번, 4번 다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일단 답은 몬트리올 의정서예요. 몬트리올 의정서는 사실 요즘 유해 물질이 많아지면서 공기에 오존층이 뚫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고자 얘기한 게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그냥 이건 팁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문제를 내신다면은 저희가 받아들여야죠. 이게 하나의 시험, 암기도 하나의 시험의 목적이고 학생들의 공부 수준을 나타내주는 정도니까요. 자, 오존 관련된 건 몬트리올 의정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젤, 바젤 협약, 런던 협약, 그리고 람살 협약 등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젤 협약은 1차, 2차가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내용을 아시는 거죠. 유해 폐기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시 지도를 그려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러시아가 대충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양이고 여기가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지역입니다. 아 진짜 못 그렸다. 괜찮아요. 태평양이라 칩시다. 이 호주가 대충 이렇게 있고 여기가 태평양이에요. 북태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해류가 흐르거든요. 해류의 방향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들도 이쪽 방향에 따라서 해류를 따라서 그냥 이동하게 되죠. 근데 어느 바젤 협약이 왜 체결이 됐냐? 여기 미국 서부 해안가에서 쓰레기섬이 하나 발견이 됐대요. 근데 이 쓰레기섬이 해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또 이동시키다가 몰래 버리고 또 어떤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뭐 아프리카 같은 나라 가서 버리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바젤 협약인데 유해 폐기물을 갖고 선내에 싣고 이동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탈리아 수베소라는 지역에서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저희가 흔히 환경호르몬 물질이라 하죠. 환경호르몬 물질을 갖고 아프리카 남부 쪽에 가서 폐기를 했어요. 버렸어요. 남해. 근데 이게 그린피스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그린피스가 단단히 화나가지고 또 이거를 국제사회에 대한 의결로 요청을 했죠. 어떻게 논의해야 되지 않냐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의 결과로 체결된 게 바로 바젤 협약입니다. 자, 런던 협약이 뭐냐면요. 런던 협약도 대충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바젤 협약이 이탈리아 수베소에 있는 유해 물질을 갖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동시켜서 거기다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선박에서 유해 폐기물을 갖고 이동한 거였다면 이거는 그냥 해양 투기입니다. 투기를 금지한 거.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그런다고 해요. 해양에다가 쓰레기를 그냥 투기해버리고 가버리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 섬 같은 것도 발견이 된 거고요. 런던 협약이었습니다. 람사르 협약. 람사르 협약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나마 가장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람사르 협약은 습지에 대한 협약입니다. 현재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습지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 또한 간척지 개발로 인해서 또 습지를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네덜란드가 간척을 통해서 영토를 80%를 구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습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습지가 있죠. 우포늪이라 하는 이런 습지에서 생물들이 많이 살아가는데 약 1000년 정도 넘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런 습지가 사라지면 생물들이 없어지고 또 생태계가 변할 수 있고 생태계가 변하면 또 인간의 사회가 변할 수도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원도 변하고 인간의 사회도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람사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습지 보호를 하는 겁니다. 자,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 이동, 즉 이탈리아 로베소에서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을 아프리카에 가서 투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린피스가 바젤협약을 체결해라 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런던협약인데 런던협약은 항공기나 선박 같은 데서 유해 폐기물을 이동하다가 몰래 바닷가에 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체결한 협약입니다. 그리고 람사르협약은 습지가 줄어드는 것을 보호하고 자원도 없어지는 걸 보호하고자 체결한 협약이에요. 몬트리올 오존선은 태양으로부터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오존이라는 사람에게 유해물질이 많이 닿게 되자 이러한 환경 오염, 공기 오염을 방지하고자 체결한 의정서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자, 1번부터 25번까지 설명이 끝났어요. 근데 쉬운 거는 건너뛰었고 또 많은 내용들을 최대한 설명하고자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점수를 많이 올리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되게 꼼꼼하게 하고 2교시나 걸쳐서 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틀린 거는 얼마나 중요하지 않아요. 기출에서 어떤 게 많이 나오고 또 내가 틀린 게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앞으로 시험에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다가 공부가 아닙니다. 항상 복습을 하시고 또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다음 수업은 한국사 빠르게 넘어갈 거고 한국사도 빠르게 넘어갈 거고요. 또 도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어 다음 연도 기출 있잖아요. 2018년도 기출인가요? 2019년도 학년도 2에? 2019학년도 1회 기출. 국어 화작문이랑 독서는 꼭 풀어오셨으면 좋겠어요. 화작문까지. 페이지는 보면은 3쪽, 4쪽입니다. 3쪽, 4쪽이 화작문이고 독서 같은 경우는 9쪽, 10쪽 맞습니다. 9쪽, 10쪽, 11쪽 이렇게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뵙고 계신데 저는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